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메일 유업이라고 하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유가 업체인데요. 뭐 국내 우유 업체로 대표적인 것들로 보면 남양 유업이라든지 메일 유업 이렇게 좀 뽑아볼 수가 있는데, 메일 유업이 상장을 한 이후에 거의 신저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 또한 메일 유업을 소액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일 유업을 요때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번 했었고요. 이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때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한번 출렁거리면서 빠졌다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추가 매수하면서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지죠.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네요. 코스피가 1% 정도 빠지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개별 종목들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 방에 몰빵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런 시장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없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종목의 단가를 조금 낮추셔야 된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일 유업은 여기 45,700원, 10월 달에 저점을 찍었죠.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면서 저점을 찍었고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55,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하고, 작은 형태의 박스권을 만들어 냈어요. 이렇게. 자, 박스권을 만들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 다시 도달하고 있어서 지금 49,000원 정도라면 뭐 그렇게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메일 유업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메일 유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유가공업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가공 쪽이 아무래도 낙농업 쪽과 마찰도 있었고, 그리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마도 2022년이 메일 유업한테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메일 유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의 영업이익이 607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021년 기준이 되겠죠. 31%의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잠정 집계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뭐 원부 재료비요, 진짜 원자재 값이 비싸지고 가공비라든지 물류비, 원가 상승과 특히 이제 환율이 크게 급등하면서 환차손이 발생을 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분유, 우유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영유아들이 많이 늘어나야 매출액도 늘어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이 사업 쪽에서는 이제 리스크로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분유 쪽의 이슈들을 보면은 2026년부터 수입 우유, 분유에 대한 관세를 전면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폐지를 하게 되면은 국내 우유나 분유를 먹기보다 수입산 분유나 우유가 더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메일 유업한테는 썩 좋지 않은 이슈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메일 유업으로 검색을 좀 해보시더라도 많은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원가 압박에 시달리면서 원래 메일 유업이 5에서 6%의 영업이익률을 내던 기업인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3%로 줄었고요. 이제 원유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판관비를 줄여서 수익성에 방어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너무 우유 쪽, 분유 쪽에 비중이 높잖아요. 메일 유업이. 자, 해당 기업의 제품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 유가공 쪽, 네, 이쪽의 매출 비중이 83.69%로 대부분의 다 매출이익이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재편을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1월 달에 이제 뉴스로 나온 걸 찾아보면은 이제 우유 시장이 정체가 되면서 메일 유업에서는 글로벌 활로를 뚫는다라는 이런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 이유가 이제 원유값 상승과 출산율 저하,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분유 우유에 대한 관세 철폐 이런 것들 때문에 육가공 쪽에서 더 힘든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뭐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제품 제조에 대한 부분에서 활로를 좀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어느 정도 국내의 매출 상승에 영향을 조금 미칠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일 유업이 처한 현재의 시장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뭐 어쨌든 이 기업이라는 자체가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보유 현금만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요 바닥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재무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재무 추이를 보시면 2021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실적과 영업이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6% 또는 6%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그나마 호실적을 꾸준하게 보여주었고요. 2022년에 오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내유보율 같은 경우는 13,000%로 회사에서 쌓아두고 있는 돈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100%니까 뭐 부채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리한 부채 비율을 가지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자,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살펴보기 위한 유동 비율을 보시면은 자,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는 2배 넘게 가지고 있어서 당장 현금 유동성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좌 비율도 145%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현금이 부족해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기업이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당 쪽도 살펴보니까 현금 배당 주당 1,200원의 현금 배당을 해주고 있어서 뭐 주주 쪽에서 친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당장 주가가 반등이 크게 나오는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재무 상태를 봤을 때 기업이 뭐 2022년에 영업이익이 30% 감소를 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당장 그런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기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보시고 투자를 하기 직전에 뭔가 좀 생각을 하실 때 이 재무 상황, 그러니까 기업의 현재 처한 상황을 왜 보셔야 되냐? 물론 첫 번째는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요 재무 상황을 본다는 것 자체가 뭐 과거의 실적과 매출액을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없는 재무 상태를 왜 보는 것이냐라고 판단을 하면
기업이 위험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당장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한두 달 뒤에 매도를 할 건데 굳이 뭐 이렇게 볼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한두 달 뒤에 망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아마도 이제 여기 영업이익 쪽에서 빨간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사내 유보율 회사에 쌓아놓은 돈도 없고 빚만 잔뜩 있는 회사를 잘못 매수를 하시면 당장 내가 매수한 이후에 거래 정지라든지 뭐 공금 횡령이라든지 뭐 유상증자 이런 악재가 내가 알 수 없는 악재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고 들어가더라도 그런 악재가 터질 수 있는 시장이 이 주식시장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 대한 종목과 차트만 보고 나의 소중한 자금을 때려 넣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사내 유보율 그리고 부채 비율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가장 뭐 좋은 회사라고 하면 회사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남한테 빌린 부채는 없고 매년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 제일 좋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항상 바닥에 내려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주가 자체가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메일유업도 2022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 뭐 2021년 정도에는 대략 주가가 8만원, 7만원 이렇게 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요 위에서 놀던 종목이 2022년 들어와서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주가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빠졌잖아요. 결국에 이제 어,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소비자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더 저렴한 뭐 PB 상품이라든지 이런 우유들을 찾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이렇게 V자 반등을 나오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 45,700원이 직전 저점이잖아요. 여기 자리를 손절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을 사실 때 물론 이제 손절을 고려 안 하는 종목도 간혹 있습니다만 이 손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나의 자금의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니까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물려 있더라도 장기간 보유를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 이미 내가 손실된 부분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아마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안다고 하면 누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까? 뭐 내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이 주가가 상승할지 떨어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유업을 봤을 때 여기 이제 45,7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홀딩을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45,700원인데 약간 버퍼를 둬서 대략 한 45,000원을 내가 주가에 이탈을 한다. 45,000원 정도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꼭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9,000원인데 대략 뭐 한 만원 정도 빠진다라고 45,000원이라면 한 5,000원 정도 빠지잖아요. 주당. 그러면 10% 지금 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000원 빠지면 이제 10%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10% 정도를 내가 손절할 수 있는 퍼센티지로 잡고요. 주가가 위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1차는 54,000원 그리고 위로 추가 오버슈팅이 나오면 6만원짜리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54,000원과 45,000원을 작은 형태의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 시점이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2월 달이니까 대략 한 4개월 정도의 작은 박스권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결국에 이제 실적 발표도 끝났고, 주가가 턴어라운드 나오는 시점이 아마도 이제
종합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 종목도 이제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면서 첫 번째는 54,000원 부근에 반복적인 저항대를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두 번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오고 여기 이제 12월 말 정도에 가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미끄러졌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이런 구간들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가가 그렇게 반등이 나오면 본전 심리에 따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54,000원에서 55,000원짜리까지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자, 요 구간에서는 강력한 매물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 자리를 좀 강한 거래량과 양봉으로 뚫어준다면 자, 직전에 언덕자리 저항대가 물려있던 6만원 자리까지 올라가다가 이 자리에서 매물대를 맞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매일 유업은 예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상승하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는 이런 형태의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요거 45,700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내려간다면 미련 없이 손절하면서 이후 주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대응하는 그런 자세로 매일 유업을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 현재 49,000원짜리가 저는 나쁜 자리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45,700원은 직전에 저점 자리고 최고 바닥 자리다 보니까 물론 45,700원짜리까지 내려오면서 매수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9,000원에서 45,000원 사이인 자, 요 구간을 분할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을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위에서 물리신 분들, 6만원짜리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물타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여기 자리를 좀 깨고 내려가서 45,000원 인근 이 자리에서 물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마도 물타기 자체는 최대한 저점에서 물을 타셔야 단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어줍잖은 자리에서 물을 타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기다리고 물을 타시고 아니면 주가가 그냥 반등 나오면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소폭 손실이 나든지 아니면 본전 정도에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매일요 월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매물대들 즉 주가가 올라갈 때 정말 강력한 저항 라인을 맞는 부분이 65,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요. 자, 보시면 이 자리 주가가 이제 최고점을 찍고 쌍봉을 찍고 나서 내려오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형태의 쌍봉을 찍고 내려옵니다. 자, 매일 유업이 가장 영업이익이 좋고 실적이 잘 나갔을 때의 쌍봉을 찍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65,000원 부근에 해당 종목이 저점 매수, 저가 매수라 생각을 해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기다렸다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냥 물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여기 65,000원짜리에서는 무조건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매일 유업에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뭔가 호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 여기를 쉽게 뚫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일 유업을 월봉상의 차트로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는 자리 아까 일봉상에서 봤던 49,000원에서 45,000원 자리 자, 이 구간을 신규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주가 올라갈 때 6만원 위로부터는 매도 구간으로 보셔서 여기 구간을 매도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신다면 자, 매일 유업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딱 요만큼의 구간이 내가 매일 유업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유업에 대한 주가 분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유가공업체 상장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입니다. 남양유업과 메일유업이 있는데 뭐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 리스크도 있고 뭐 갑질 이슈로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좀 친화적인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기업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실적과 영업이익이 자꾸 늘어나고 증가를 하고 이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이 높아져야만 아마도 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일단 메일유업이 2022년에 주가가 뭐 바닥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과 영업이익 또한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메일유업뿐만 아니라 뭐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환차 소원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광고비, 인건비들이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특히 메일유업의 유가공업 제품들이 80%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영업이익이 5에서 6% 나던 게 영업이익률이 3%로 나면서 2022년에 600억 정도로 영업이익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영업이익이 뭐 적자를 나거나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사내 유보율도 13,000%로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기업의 재무 상에서 리스크가 보이면서 큰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주당 배당금도 1,200원씩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단타나 뭐 수익 매매로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위험한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고요. 일단 기업에서는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뭐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해외 공장에서 뭐 생산을 하던가 뭐 식물성 제품들을 또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매량 또 광고 선전비를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색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서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주가 올라올 때 저항대가 물려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면 뭐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은 이 메일유업이라는 기업이 크게 올라가도 좋겠지만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 거의 최저점의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대략 한 53%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 정확하게 명백하게 보이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자리가 여기 49,000원에서 45,000원 사이. 자, 요 구간에 보시면 여기서 매물대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 구간을 내려왔을 때 한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인 45,000원을 터치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49,000원짜리가 여기 이제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 여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지지 라인을 만들었던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단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여기를 깨면서 45,000원짜리 터치할지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라도 직전에 저점 자리가 45,000원인데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한다면 손절하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직전에 박스권 상단을 만들었던 여기 55,000원짜리가 우선 단타로 봤을 때는 저항대가 물려있는 자리고요. 주가로 올라간다면 6만원 자리에 추가적인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2차 매도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는 55,000원에서부터 6만원 자리를 버퍼를 잡아서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신다면 뭐 그래도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대 수익을 대략 한 15% 정도의 기대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나 스윙으로 접근하신다면 적어도 한 10% 정도의 수익을 본다면 뭐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은행 금리 연간 넣어둬도 뭐 4에서 뭐 5%좀 안 주게 되는데 단기 스윙으로 해서 10% 정도의 수익을 본다면 아주 땡큐죠.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일 유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전반적인 시장이 오늘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1.2%나 빠지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바닥을 좀 기고 있어요. 그리고 메일 유업도 보면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무너졌죠.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평선들이 좀 모아졌는데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올라갔으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밑으로 이평선 밑으로 깔리면서 지금 직전 저점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주가가 여기 5만 원 위로 회복을 하고 5만 1,000원, 5만 2천원 이렇게 간다면 아마도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쭉 올라가는 패턴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추세가 여기 보시면은 직전에 저점 터치하면서 약간 추세를 깨는 모습인데 여기 자리에서 빨리 추세로 올라와서 주가가 이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가장 좋은 흐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후에 매일 유업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지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 형태의 위아래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면 매수의 관점, 박스권 상단에 오게 되면 매도의 관점으로 매일 유업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항상 종목이 저점을 터치하고 있는 그런 변곡점을 잘 잡아서 매수를 하셔야만 손실이 보는 확률보다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의 영상에서 잘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